지금 시각은 7시 24분 됐습니다. 2020년이 이제 5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슈앤토크 오늘은 2020년 강원도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했는데요. 자, 2020년 강원도를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 네. 제가 찾아낸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좌불안석. 좌불안석. 예, 이제 불안과 근심으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즘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네.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확진자가 얼마나 맞습니다. 나타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신가 하는 네. 것들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생활들이 전부 다 이제 불안하게 이제 느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혹은 식당을 가게 되면은 혹시 여기 확진자가 오진 않을까 그러게 혹은 말입니다. 있었는지 이런 근심 걱정이 상당히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케줄을 없애는 것. 네. 그게 올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좌불안석.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색깔로 좀 표현하자고 한다면 회색 그레이라고 좀 할까요? 1년 내내 뿌연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그것보다도 더욱더 문제가 됐던 것들은 내려앉은 서민 경제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정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의 공공 서비스직에 직면하고 있고요. 또 건설업이랄지 이 음식 숙박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마저도 현재 엄동설원에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한 해였던 것들이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좀 듭니다. 2020년 좌불안석이었고 회색이었다. 참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강원도 10대 뉴스를 오늘 맨 먼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야말로 도민들의 아픔과 피해가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올해는 유달리 이제 뭐 고성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산불이 또 컸었거든요. 네, 근데 네. 올해도 이제 5월 초에 또 산불이 나가지고 또 이제 난리를 쳤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그 장마가 또 와가지고 올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온 장마가 23개인데 예. 그 중에 이제 마이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줬던. 그 철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를 친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조류독감하고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뭐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혹시 설악산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또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을 어떻게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이제 이 동해안의 경제라는 것들은 지금 이제 연말이 한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가지고 연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오죽했으면 영동적 시군수들이 나서 가지고 제발 오지 그러게 말아달라. 말입니다. 네. 이게 다른 데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막 플래카드 걸고 전 난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강릉선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정말로 강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4중고, 5중고라고 하는 얘기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국방계획 2.0 때문에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본다고 한다면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일의 생산과 소비가 27사단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2,5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커다란 행사가 강원 북부 같은 경우는 결국 겨울 행사거든요. 근데 산천어 축제 취소가 됐죠. 인제 빙어 축제 취소가 됐죠. 홍천 꽁꽁 축제까지 취소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살라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그런 한숨이 나올 정도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강원 그 동부 쪽은 해안 쪽은 지금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강원 남부 쪽입니다. 네. 강원 남부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수익률의 일정 부분들을 지역 발전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무려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한 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 발전 기금이 전혀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코로나와 각종 기금이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전체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5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24~2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는 45%에서 50% 이르는 시군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뭐 임금을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 받은 것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백신도 나오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아마 내년 전반기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좀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좀 버틸 수 있도록 네. 정부나 자치단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자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강원도적이 2020년 한 해를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간략하게 긍부를 좀 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과라고 한다면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 23일 날 강릉에서 제진까지 철도가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확정 고시가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꿈꾸었던 부산에서부터의 이 유라시아를 건너서 유럽 대륙까지 마지막의 링크가 이제 이어진다. 2027년이면 완공이 되니까요. 정말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달 개성 폭파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함을 인해 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아쉬움들은 바로 강원도의 중요한 시책 사업들, 핵심 사업이었던 레고랜드랄지 알펜시아랄지 심지어는 동해안 자유구역청 마저도 주민 갈등으로 내달리게 되면서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남마전이 좀 폭발에 나오는 문제점이 폭발에 나왔던 한 해였던 부분들은 분명히 좀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강릉 제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0km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역사, 그다음에 노선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민과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좀 결정이 돼 가지고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가 일단 이제 인용이 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는 됐습니다. 물론 인허가 절차는 이제 간단하게라도 치러야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소식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영동 지역이 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추진해야 되는가. 또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플레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뭐 1월 달에 발족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했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당장은 안 날지 모르지만은 강원도에 이런 항공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좀 지원을 해주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모습들을 새해에는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너무 안이하게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설령 이제 주민들이 좀 반대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좀 밀어붙이고 이건 좀 하지 마라. 이러면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완의 시간이 강원도정 최문순 도정을 보면 1년 반인데 2022년의 경우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좀 어렵고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자, 앞으로 어떤 점을 강원도정에서 더 보완해야겠습니까?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를 제외하고 저는 올해 가장 커다란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선거구 획정 때문에 춘천 을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대 없는 파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도는 바로 보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강원도도 이제 도정을 평가하는 해로 넘어간다. 이 점을 분명하게 좀 해나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자꾸 벌릴 게 아니고요. 도지사도 이제 3선으로 다 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아름답게 자리를 빛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하니까 강원도의 지난 1년이
다 보인 것 같습니다. 신년에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